안녕하세요. 뜸뜬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자를 위한 경제교실, 두정쿠와 국민연금, 우리 경제 이야기. 요즘 뉴스를 보시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두정쿠라는 과자가 20분 만에 완판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국민연금이 2.1%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혹시 두정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두정쿠를 영문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두바이 초콜릿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왜 과자 이야기와 국민연금 이야기를 함께 꺼냈을까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소식이 실제로는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분 동안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쉽게 이해해보고 은퇴 후 경제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두정쿠 현상의 경제적 의미. 8분. 먼저 두정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것이 중동 두바이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초콜릿인데요. 크런치바나 피스타치오가 들어가서 식감이 특별하다고 해요. 가격이 개당 4,000원에서 8,000원까지 하는 고급 과자입니다. 그런데 한 개만 사지는 않죠. 4개를 패키지로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두정쿠도 결국 초콜릿인데 말이죠. 이게 크런치 피스타치오입니다. 가공해서 두정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자마자 순식간에 품절됐어요. 100개가 20분 만에 모두 팔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돈이 많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명동에서 파는 호떡이나 붕어빵이 왜 맛있었을까요? 집에서 언제든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어도 맛있게 먹어 불러. 두 번째, SNS 마케팅의 힘입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거 먹어봤다고 자랑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비싼 걸 사서 인증샷을 찍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웃집과 비교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나도 이런 특별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세 번째, 소비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과 아끼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에서는 2만원짜리 초콜릿을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물건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은 자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욱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집값이 올라서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팍팍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2부, 국민연금 2.2% 인상의 의미. 8분,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이 2.1% 인상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해요. 올해 2.1% 인상이라는 것은 작년 대비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올해부터는 102만 1천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만 1천 원. 1년으로 치면 약 25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연금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 구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동네 식당에서 냉면 한 그릇이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500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500원이 올랐으니까 6.25% 오른 거예요. 그런데 연금은 2.1%밖에 안 올랐죠? 그러면 실제로는 냉면을 사 먹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걸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요즘 물가 상승을 체감해 보시면 어떠세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면 예전 같은 돈으로는 장바구니가 다 안 차죠. 특히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배추 한 포기가 작년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 계란 한 판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의 가격이
연금 인상률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경제 원리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와 가스비가 많이 올랐어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 제조비가 다 오르니까 모든 물건값이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최저임금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올라서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연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실제로 은퇴자분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자분들은 주로 식료품, 의료비, 생활용품에 돈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분야의 물가 상승률이 다른 분야보다 높거든요. 3부, 은폐자를 위한 실용적 대응 방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 작성의 중요성.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가계부를 쓸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통신비로 5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정말 그만큼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금제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해지하면 1, 2만 원은 쉽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스마트한 소비 습관. 대형마트의 할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앱으로도 할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형마트보다 20, 30% 저렴한 경우가 많고 단골이 되시면 덤도 많이 주시거든요. 세 번째,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약.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장기적으로 큰 절약이 됩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또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다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해 중복 투약을 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추가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라고 해서 60대, 70대를 위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학교 급식 도우미, 택배 상하차 도우미 같은 일들이 있고 본인의 경험을 살린 상담이나 멘토링도 가능해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쫑쿠 현상과 국민연금 인상 소식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동네 할인마트 시간을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더 저렴하게, 더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죠.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